네, 어서 오십시오. 반갑습니다. 오늘은 2023년 4월 2일 일요일 밤입니다. 10시가 좀 넘었네요. 오늘도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30분봉 차트를 가지고 시장을 한번 살펴볼까 했는데 살펴볼 게 없죠? 예. 금요일날 찍었던 영상 그대로입니다. 왜냐면 주말에 미국 시장이 이렇게 상승해서 끝났죠. 예, 다우도 상승을 했고 나스닥도 상승을 해서 금요일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. 금요일에 다른 날에 비해서 상승하는 힘이 잘 느껴졌었고 우리가 정해놓은 목표점을 뚫은 상태에서 뚫은 다음에 쉬었다. 그리고 쌍봉이라고 나오는 게 보이는 게 있긴 하지만 그 사이즈가 작아서 많이 내려가 봐야 요 아래 박스권 정도 가봐야 내려가 봐야 요 정도일 거고 거기서부터는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있고 만일에 미국 시장이 주말에 좋다면은 뭐 이거 바로 올라갈 수 있겠죠. 다음 목표는 한 2500, 230이 될 가능성이 있다. 하지만 일단 우리 1차 목표에는 도달을 했으니까 조금 너무 광분하지 말고 시장을 좀 관찰하는 때가 된 것 같다.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기준을 이렇게 놨죠. 이렇게 놨습니다. 이거는 이제 필요가 없어졌죠. 다 설명을 한 거기 때문에. 그래서 금요일에 고점과 저점을 기준으로 해서 요 아래쪽으로 뚫게 되면 조금 내려가겠죠. 근데 많지는 않을 겁니다. 그리고 위로 뚫게 되면 이제 저 위쪽으로 봐야겠죠. 그래서 그 기준을 제시를 해드렸고 혹여나 미국 시장이 이제 상승한다고 해서 개인들이 따라 붙게 되면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은 개인들하고 좀 반대로 가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쌍봉을 이렇게 작게 만드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좀 크게 이렇게 이걸 하나로 보고 이렇게 만들게 되면 좀 더 아래로 내려간다. 그래도 뭐 지지선들이 꽤 있죠. 예, 이런 선들도 있고 하니까 아래쪽으로는 아직 뭔가 심각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금요일 날 그런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그 관점을 유지하고 주말에 미국 시장이 상승을 좀 잘 해줬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조금 더 올라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렇지 않은 경우가 나타날 수도 있겠지요. 예, 그런 경우에는 좀 관찰을 하셨다가 쌍봉이 좀 크게 만들어진다 싶으면 그때는 조금 조심을 하시는 게 좋겠지만 아직은 뭐 그런 게 나타난 게 없으니까 계속 끌고 가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. 주봉도 잘하면 요번에 이 고점을 다음 주 정도에 만일에 돌파를 하고 이 위에서 놀게 된다면 저 위로 가는 예, 그런 우리가 예전에 여기쯤에서 한번 얘기했던 그게 벌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2달 넘게 걸려서 이제 가능해지려나 모르겠습니다. 그러면 조금 시장을 보는데 조금 여유를 갖고 볼 수가 있겠죠. 상승적으로. 하지만 아직은 뭐 이 고점을 뚫은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도 저항이 있고 여기도 저항이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고 다음 주 주봉으로 이 라인을 돌파를 하게 된다면 좀 더 높은 곳을 향한 기대도 가질 수 있겠다. 왜 그런지는 모르죠. 지금 경제 뉴스들이 뭐 좋은 게 없죠.
좋은 게 없습니다. 그런데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건 어쨌건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을 수도 있겠죠. 미국에만 몰려있던 투자금들이 슬슬 빠져나와서 이머징 마켓으로 온다든가 예. 그럴 수도 있을 거고 1월 달에는 왜 이렇게 올랐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 된 것은 결국 어떤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있었죠. 예. 그래서 쭉 끌고 왔는데 그게 어떤 한 가지 요인이고 예. 또 다른 어떤 요인들이 뭐가 있었는지는 모르는 거죠. 근데 제일 큰 게 이제 그쪽이니까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다시 뭐가 조금 예.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죠. 예. 대외적인 경제 여건은 좋지는 않지만 어쨌든 우린 그건 모릅니다. 그냥 쌍바닥을 돌파했기 때문에 목표를 여기 정도로 잡은 거고 더 간다면 여기 정도 2500 한 2, 30 정도까지 잡은 것 뿐입니다. 예. 그냥 얘들이 얘기하는 대로 위로 가겠다고 얘기한 대로 그냥 가는 것 뿐이지요. 예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더 드릴 말씀은 없고요. 예, 금요일 날 말씀드린 그대로 뭐 굳이 그 영상을 안 보시더라도 오늘 대략적인 설명은 해드렸으니까 오늘은 요 정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아무쪼록 좋은 모습이 나와서 이렇게 좀 올라가 주는 그런 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조금 유감으로 생각하는 거는 이런 기사지요. 예. 코스피 동학개미 순매도에도 2470선 상승세 이렇게 되죠. 동학개미 순매도에도 당연히 개인들이 순매도를 많이 하면 모든 경우가 그런 건 아닙니다만 대부분의 경우에 개인들이 매도를 하면 시장은 상승을 하는 게 보편적입니다. 개인들하고 외인이나 기관들하고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일이 많다. 물론 개인들이 매도를 해도 못 가는 경우도 있고요. 이렇게 머무르는 구간들도 있고 하지만 그럴 경우에는 얘들이 어떤 특별한 방향성을 설정을 하지 않은 거죠. 자기들이 좀 간을 본다든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해서 큰 자금 운용을 안 하는 것 뿐입니다. 그런데 이런 기사들은 사실 대부분의 경우가 개인들이 순매도를 많이 하면 상승을 원래 하는 게 일반적인 경우입니다. 그런데 마치 개인들이 매도를 했는데도 개인들이 7,200억이나 매도를 했는데도 상승을 했다라는 식으로 나오는 기사는요. 이건 되게 잘못된 기사죠. 시장 추이를 한 번도 살펴보지 않고 쓰는 그런 기사입니다. 기자들이 우리나라 언론사 기자들이 참 그렇습니다. 기레기라고 얘기를 듣는 이유가 있어요. 뭐 정치 분야만 그런 게 아니고 이 경제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냥 어디서 던져주는 거 받아쓰기 하기 그 수준을 넘지를 못하고 있죠. 심지어는 언론사가 다른데도 기사 내용이 똑같은 거. 참, 그렇죠. 취재라는 걸 안 하나 봅니다. 예. 그냥 바다만 쓰는 한심하죠. 예. 어쨌든 그렇습니다. 일반적인 경우는 개인들이
매도를 하면 외인이나 기관들이 사기 때문에 올라가는 경우가 일반적인 거고, 개인들이 많이 팔아도 못 오르는 경우가 있는데, 그렇다고 해서 그때도 많이 떨어지진 않습니다. 그냥 얘들이 개입을 안 할 뿐이지요. 덜 하는 거죠. 참 안 하는 게 아니고. 물론 개인들도 덜 파는 거고, 받아주질 않으니까 팔 수가 없죠. 그렇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유감이다. 우리나라 언론은 뭐 정치 분야만 썩은 게 아니고, 경제 분야도 썩어 있고, 마찬가지죠. 공부를 안 해서 시험 보고 들어갔을 텐데. 옛날엔 언론 고시라고까지 했는데 요새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나 보죠. 언론사들이 너무 많이 생겨서. 그렇습니다. 오늘은 그 정도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주말 밤 편안히 쉬시고요.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